크리스마스에 동네에서 진짜 유명했던 소녀가 죽은 사건이 있다는데 이거 어떤 사건이야? 그 소녀는 수많은 미인대에 참가했던 친구인데 음, 그 소녀의 죽음을 그 아빠가 발견했었고 그 가족들이 그 용의자로 의심받았었던 처참한 사건이야. 심지어 가족들이 용의자로 의심받았던 사건이었어. 지금까지 그럼 범인은 잡은 거야? 못 잡은 거야? 범인은 당연히 안 잡혔고 그래서 더 미스테리한 사건이야.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까지. 되게 유명한 사건이라고 들어서 이번에 준비한 사건이 좀 어떤 일이야? 이게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는 사건인데 이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살인 사건이야. 존 베넷 램지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넷플릭스에는 다큐멘터리 올라와 있고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 그래서 그 과정에서 누가 범인이었을까 이런 걸 추론하는 내용으로 이미 유명해져 있고 수많은 매체들이 다 봤지. 그럼 뭐 크리스마스인 건 알겠는데 그럼 언제쯤 일어났던 사건이야? 이게 때는 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웃집에서 했었고 그 이웃집에서 피해자인 존 베넷 램지와 그 가족들이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발생해. 다음 날 딸이 죽은 거야?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그 엄마가 자기 커피를 가지려고 부엌으로 가는 길에 옆에 계단에 쪽지 3장을 발견해. 무슨 쪽지였어? 무슨 내용이 있었어? 그 쪽지 3장에는 몸값을 요구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어. 중요한 거네. 그치. 그래서 그 엄마 패트리샤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 딸이 유괴당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니까 뭐 잡았겠네. 그래서 곧바로 조사본부가 설치가 됐고 그 존 베넷의 아빠가 범인이 쓴 쪽지 3장을 경찰한테 제공했어. 그럼 그 3장의 종이에는 뭐 어떤 특이점이 있었어? 그 3장의 종이가 존 베넷 집 안에 있는 메모장이었고 그 필기구도 집 안에 있던 필기구였어. 내용은 뭐야? 그 내용은 11만 8천 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이랑 함께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연락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 돈을 줘라 그리고 내가 연락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거네. 그렇지.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뭐 납치를 해가지고 준비하다가 즉석에서 그렇게 막 3장의 종이에다가 장문의 글을 쓰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뭐 계획 범죄 아니야? 그렇지. 그 3장의 장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했던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은 왔어? 연락이 오지 않았어. 연락도 안 왔고. 그래서 경찰이 연락이 안 왔다 보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애가 타지.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지 않았던 지하실을 아빠가 들어가 조사하다 보니까 설마. 거기 딸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딸이. 아빠는 그 놀라움보다는 아마 충격이 많이 받았겠지. 그러면 딸이 그냥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됐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 존 베넷은 자신이 평소에 아끼던 새하얀 담요에 덮인 채 그 범인이 사용한 걸 추정되는 손전등에 머리를 피격당해서 멍이 들어 있었고 나일론 끈에 목이 졸려서 살해당했어. 너무 끔찍하다. 그럼 이때 범인을 잡았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잡았어야 했는데 잡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 그럼 그 피해자 소녀는 어떤 아이였어? 그 존 베넷은 당시 만 6세였는데 이제 한국 기준으로 했으면 초등학교 1학년이겠지? 엄마가 딸을 미스 아메리카로 만들려고 만 3살이 되던 때부터 수많은 미인대에 참석시켰어. 극성이구나. 그치. 엄청 유명하긴 했겠다. 엄청 유명해. 그 이름만 들어도 리틀 미스 캘리포니아, 리틀 미스 콜로라도, 미스 선샤인 뭐 이런 수많은 타이틀을 보유한 소녀였어. 종종 그 라이벌 친구가 연기를 막 너무 잘하면은 본인이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매니저한테 다른 드레스 달라고 막 화를 낼 정도로. 본인도 되게 승부욕이 있었네. 그렇지. 그 대회 진심이었거든.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안타깝다. 근데 그 아직까지 범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뭐가 미스테리한지 이게 궁금하거든. 근데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아까 내가 납치범이 얼마 요구했다고 했는지 기억나? 11만 8천 달러? 그렇지. 11만 8천 달러. 그 11만 8천 달러가 아빠 존의 보너스 금액과 일치해. 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범인이 그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존의 친구거나 뭐 그런 사람 아니겠냐 이런 추정도 있었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메시지 그 쪽지 3장 3장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는 그 집안에 있는 메모장에 필기구로 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의 구조라든지
그 물품의 비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메모장을 뭔가 작심한 듯이 쓸 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존의 아빠거나 엄마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어. 아, 그래서 가족이 범인으로 몰렸던 거구나. 그 편지 자체 그런 문구나 이런 것도 막 경찰들이 분석하잖아. 그렇지. 좀 어때? 그 협박 편지를 연구해서 분석해 본 결과 그 협박 편지에 있는 단어들과 그 엄마 패트리샤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언론에 보도됐어. 세상에. 그러면 엄마가 그걸 썼을 수도 있다는 거는 뭐 엄마가 살인범이라는 거야? 그치, 엄마가 살인범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썰로는 난소암 치료를 받던 존 베넷이 우울증을 앓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딸을 죽였고 그 와이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아빠가 존 베넷을 데리고 오면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 이건 진짜. 엄마가 죽이고 아빠가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이게 참. 그러면 가족들이 결국 그렇게 범인으로 뭐 확정이 된 거야? 그런데 2008년에 존 베넷이 살해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랑 속옷의 DNA를 분석했는데 결국에는 외부인이다, 제3자다라는 검사가 나왔어. 그럼 가족도 아닌 거네. 그치. 그래서 가족 범인설은 부정이 됐는데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넘게 언론사에서 떠들고 마치 가족이 진범인 것처럼 다루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가족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다. 그치. 가족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DNA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맞는 뭐 용의자나 새로운 범인 후보들이 나왔을 거 그러니까 아니야? 금방 잡지 않았을까? 왜 못 잡았지? 그래서 주변 이웃을 탐방해서 주변 이웃부터 해서 용의자에 많이 선생이 올라왔는데 그러다 갑자기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누구야? 이름은 존 마크카. 2006년 8월 태국 방콕에서 교사 출신인 존 마크카가 그 존 베넷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체포가 됐구나. 근데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 존 베넷을 사랑했고 응? 그가 숨진 건 사고였다. 응? 뭐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 아니 그 그러면- 소녀를 사랑했다는 거. 그럼 약간 아동성범죄자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아동 성범죄자였고 결국에는 조사를 했는데 DNA가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체포 열흘 만에 그냥 기소를 포기했어. 뭐야, 완전 헛다리네. 그렇지. 관종이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 이 사람 말고 게리 올리바라는 주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2019년 1월에 아동 성범죄로 인정돼서 수감 중이었어. 근데 수감 중이다가 자기 고교 동창에게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썼어? 사고로 존 베넷이 죽었는데 내 실수였다라고 거기 적었거든. 그럼 자기가 죽인 거라고 뭐 자백을 한 거네? 그렇지. 근데 이미 살해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대. 여러 번 했었고 이게 처음 고백이 아니었는데 이미 수사 초기에 유력 용의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DNA 불일치로 풀려났었어. 뭐야, 이번에도 또 헛다리네. 와. 그럼 결국 이렇게 막 DNA까지도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뭐 못 잡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이 됐어?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콜로라도 경찰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가택 침입 살인 사건에 수사에 되게 미흡했다 본인들이. 그리고 처음에 존 베넷이 실종되었을 때부터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고 너무 가족들 주변에서만 매몰돼서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추정만 했던 거지. 정작 외부에 범인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초동의 수사를 확실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치. 계속 헛다리 집으면서 가족 주변만 맴도니까 이게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야.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크리스마스에 딸이 숨졌는데 부모들은 20년 동안 막 범죄자로 몰리고 이런 거잖아. 너무 진짜 안타깝고 억울한 안타깝다. 사연이다 진짜.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 곁에서 맴돌지 말고 좀 외부로 나가서 수사를 했었으면 지금도 범인이 잡히고 부모도 한을 좀 풀 수 있었을 텐데 되게 아쉬운 사건이지. 아쉬운 사건. 안타깝고.